형님 다시 봤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경멸스럽네요. 에? 아, 뭐야. 갑자기 왜 그래, 동서? 내가 뭐 잘못했니? 모른 척하지 마세요. 저희가 해외 나가 있는 동안에 어머님 댁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다면서요. 근데 그게 왜? 왜냐뇨? 나이 든 부모님 속이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뭐? 결혼한 후에 지금까지 쭉 따로 살아왔으면서 저희가 해외 출장 나와 있는 틈을 타서 같이 살다니 이건 좀 아니죠. 시댁이 자산가라서 큰 집에서 산다고 그거 노리고 기어 들어간 거잖아요. 뭐? 아니 잠깐만,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럴 리가 없잖아. 거짓말 마세요. 아주버님한테도 같이 산다는 얘기 들었고요. 시댁으로 가자마자 아주버님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나셔서 지금은 형님만 시댁에서 사신다면서요? 아주버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시부모님 돈도 함부로 쓰고 그러셨죠? 뭐? 아니 성진씨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돈 함부로 갖다 쓴다고?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부모님 돈 쓰면서 여유롭게 지내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던데요? 그래? 시부모님 속여서 집에 눌러 살고 돈까지 함부로 써대다니 진짜 못됐네요. 완전 사기잖아요, 사기. 지금 하시는 게 딱 사기꾼 행세 아니에요? 더는 형님 마음대로 하게 둘 생각 없어요. 얼른 집에서 나가세요. 제가 거기서 살 테니까요. 시부모님들은 저희가 알아서 케어할게요. 집 관리도 저희가 하면 돼요. 에? 여기서 살겠다고? 동서랑 도련님이랑 둘이서? 마침 여기 일도 다 끝마치고 귀국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일할 거니까 그 얘기도 전할 겸 아주버님한테 연락드렸던 거예요. 귀국하자마자 그대로 시댁으로 가서 같이 살 거예요. 성주씨도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친아들이 있는 편이 더 안심될 거 아니에요? 사기꾼한테 맡기는 것보다는요. 하긴 집에 남자가 있으면 편하긴 하겠지. 근데 진짜 괜찮겠어? 뭐예요? 그 집이랑 돈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형님 속이 너무 환하게 보이니까 적당히 하시죠. 저희가 강제로라도 쫓아낼 거예요. 앞으로 시댁은 성주씨가 이어받을 거예요. 불만 있으면 어디 한번 말씀해보세요. 뭐라고 하시든 거부권은 없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아니야, 알겠어. 그럼 나갈게. 짐도 챙기고 여러 수속들도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줘. 그렇게 바로 꼬리 내리시니 다행이에요. 버팅기시면 골치 아플 뻔했어요. 뭐 짐 챙기는 것 정도야 기다려드릴 수 있죠. 아, 그래도 시댁에 있는 물건을 갖고 나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딱 일주일만 기다려드릴 거예요. 저희가 귀국하기 전까지는 나가주셔야 돼요. 그 정도 기간이면 괜찮을 거야. 고마워. 그럼 그냥 동서한테 믿고 맡길게. 많이 힘들겠지만 파이팅해. 뭐라는 거예요? 괜히 심술 부리지 마세요. 됐고 빨리 짐이나 다 챙겨서 얼른 나가시라니까요. 알겠어. 또 연락하자.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한국 잘 도착했어? 오랜만에 한국 오니까 엄청 춥지? 아니, 이게 뭐냐니까요. 시댁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요? 강도라도 들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상태도 이상해요. 뭔가 이상한 냄새도 나고. 이게 다 뭐예요? 진정해. 나가기 전에 청소도 확실하게 다 해놨는데 금방 이것저것 꺼내서 어질러 놓으시거든. 냄새는 이미 배어버린 거라서 내가 나갈 때까지 도무지 없앨 수가 없었어. 네? 아니,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데요? 그래, 당황하는 것도 이해는 가. 원래 상상이랑 현실은 다르니까. 나도 처음엔 어르신들은 다들 점잖으실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도 않더라고. 처음에는 적응 안 되는 것도 많을 테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 요양보호사분한테도 말해놨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그분한테 물어보면 돼. 아니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보호사요? 왜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건데요? 그야 당연하지. 시부모님들 두 분 다 케어가 필요한 분들이잖아. 네? 에? 몰랐어? 아버님이 작년에 골절상 있고 외출을 못하게 되신 후로 갑자기 치매가 확 오셨어. 그래서 그런지 엄청 난폭해지셔서 어느 시설에서도 안 받아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케어해드리고 있던 건데 덕분에 나도 온몸이 멍투성이야. 뭐만 하면 물건이고 지팡이고 다 던지시니까 조심해? 어머님도 언젠가부터 치매가 오셨어.
근데 또 몸은 건강하시니까 그냥 집에서 케어해드리고 있어. 다만 밤중에 밖으로 나가셔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내가 돈을 훔쳤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거나 이상한 방문 판매상한테 속아서 몇천만 원짜리 항아리를 사신 적도 있고 내 명의로 돈 빌리려고 하신 적까지 있어. 그니까 누가 방문하면 꼭 동서가 맞이해. 어머님한테 맡기면 큰일 나. 아니 잠깐만요 형님. 뭐예요 그게? 골절에 치매라뇨. 저 완전 금시초문인데요. 어라? 난 분명히 도련님한테 카톡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이 입원하셨을 때도 골절 당하셨다는 거랑 케어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 설명드렸었어. 말 나온 김에 오해도 좀 풀게. 내가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던 건 집을 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님이 요양이 필요하시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기꾼이니 뭐니 이런 소리는 하지 마. 아니 말도 안 돼. 저는 아무 말도 못 들었다고요. 나는 분명 말했어. 도련님도 분명히 그때 저희는 해외 나와서 살기 때문에 못 도와드리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말요? 진짜 이 집 형제들은 중요한 건 하나도 말을 안 해주나 보다. 우리 성진씨도 그래. 자기가 불리한 건 하나도 말을 안 해. 귀찮은 것도 마찬가지고. 어머님이 치매 걸리시자마자 갑자기 타 지역으로 발령 신청해서 도망가고 케어할 때 드는 돈이랑 생활비도 뺀질뺀질 모른 척하고 시댁에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매달 쥐꼬리만도 못한 돈만 보내. 에? 시댁에 돈이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부모님 원래 자산 가셨잖아요.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도 있는데 왜요? 형님이 다 갖다 쓰신 거 아니에요? 말했잖아. 나는 시댁 돈에 손댄 적 없다니까? 오히려 시부모님이 내 돈에 손을 대셨어. 케어 비용이랑 생활비도 마찬가지지만 치매 걸리고 나서부터는 어머님이 돈을 너무 함부로 쓰셔. 아까 말했던 방문 판매 같은 것도 자주 속으시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보석이나 가방 같은 것도 사시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리모델링 회사에 속아서 베리어 프리 공사를 하네 뭐네 하면서 계약금으로 수천만 원 냈다가 그대로 떼어먹힌 적도 있고 또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이상한 땅에 드는 세금이라고 했나? 어딘지도 모르는 산속에 쓸데없이 땅만 많이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드는 세금만 해도 은근히 많이 들어. 그냥 팔자고 해도 계속 싫다고만 하시고 시부모님이 모아두신 저축은 이미 예전에 다 동나고 없어. 오히려 내가 매달 500만 원 이상 내고 있다니까? 500만 원이요? 진짜요? 근데 형님이 그런 돈이 어딨어요? 전업주부 아니었어요? 난 집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 그리고 젊었을 적부터 주식 같은 걸로 자산 운용도 하고 있고. 성진 씨한테 말하면 괜히 자존심 상해할까봐 말은 안 했는데 사실 내가 그 사람보다 많이 벌어. 네? 아니 그럼 뭐예요? 시댁에는 돈이 없고 시부모님은 케어가 필요한 상태인데다가 매달 돈도 미친듯이 많이 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응 맞아. 뭔가 미안하네. 난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어. 시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시부모님 돈 쓰면서 화려한 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착각한 것 같은데 현실은 그러니까 파이팅해? 아니요 안 되겠어요. 저 이런 거 못해요. 형님 다시 와주세요. 안 돼. 못 돌아가. 그리고 나 이제 이쪽 집안 사람들과는 남이 될 예정이야. 이혼할 거거든. 네? 이혼이라뇨? 성진 씨가 외도를 하고 있었거든. 혼자 지방 발령 신청해서 도망가더니 그냥 대놓고 여러 여자랑 놀아나면서 살고 있었지. 나한테는 자기 부모 케어나 시키면서 말이야. 진짜 웃기지 않니? 네? 아주버님이요? 외도라니 진짜요? 근데 왜 알고도 가만히 있으셨어요? 그치? 왜 이혼 안 하고 지냈나 싶지?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지 싶은데 뭔가 나도 정신이 나갔었나 봐. 시부모님 케어만 강요당하고 몸 다치고 매달 500만 원씩 내고 집안일이랑 회사 일을 병행하고 남편은 먼 곳에서 여자랑 눈 맞아서 놀기나 하고 머릿속으로는 내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냥 도망치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시부모님 케어하다 말고 다 내팽개치고 이혼하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아무도 관리할 사람이 없는 이 집은 어떻게 하지 싶기도 하고 뭔가 책임감? 체면? 같은 걸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지내온 거야. 거의 뭐 노예처럼 살아온 거지. 설명하기가 어렵긴 한데 어떤 기분인지 이해하려나 모르겠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 아니, 아직이라뇨? 동서한테 이 집에서 나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정신이 확 들더라고. 나를 대신해 이 사람들을 돌볼 사람이 왔구나 싶었지. 이제 내가 이 집을 떠나서 남편이랑 이혼해도 시부모 버리고 떠나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을 일도 없겠구나. 도망가도 되겠다 싶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거의 동서가 구세주로 보일 지경이었다니까? 정말 고마워. 이제야 나는 내 인생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잠깐만요, 형님. 전 그럴 생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게요. 라고 시부모님 속이고 사기꾼 행사하지 말고 나가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동서 내가 알아서 케어하겠다며. 나 그 카톡 캡처까지 해놨잖아. 그거 보면 힘이 나길래 부적 삼아서 가지고 있으려고.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로요. 이런 상황인지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도 돌봐드릴 사람이 와서 다행이야. 나 진짜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잖아. 그럼 앞으로는 잘 부탁 좀 할게. 난 이제 이혼 준비도 해야 되고 바쁘거든. 잠깐만요, 형님. 제발 돌아와 주세요. 해외 출장 끝마치고 한국 돌아왔다고 한 거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잘렸을 뿐이라고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요. 그 후로도 제 핸드폰은 계속 울렸지만 그냥 알림을 꺼버렸습니다. 동선의 부부는 현실을 알게 되고는 도망가려고 했으나 애초에 해외 나갔다가 해고당하고 생활이 궁핍해져서 시댁 돈을 노리고 귀국한 탓에 다른 집을 알아볼 돈도 여유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몇 푼 받지도 못하는 일을 여러 개 해가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폭력적인 시아버지와 성가신 시어머니를 돌보는 건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고 시부모님은 아무리 화를 내도 낭비를 멈출 생각을 못하셔서 생활 수준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동서 부부는 매일같이 싸움이 끊이질 않아서 온 이웃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고 집안은 쓰레기장처럼 되고 경찰도 여러 차례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신이 다 지쳐버린 동서는 거의 미일한 수준으로 말랐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의 망상만 가지고 행동하면 이런 꼴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깨닫지 않았을까 싶네요. 뭐 행정에 기대둔 해서 어떻게든 숨통이 트일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남편과 불륜 상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고 이혼했습니다. 지금은 친구에게 분양받은 강아지 2마리와 함께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제 인생을 살아갈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로 최근 남편과 이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직 백수인 남편의 바람을 알고도 용서해줬고 집안일은 제가 도맡아 했음에도 변화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해서인데요.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울며 매달리게 만든 일이 있어 얘기를 해볼까 해요. 혹시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나 자리 알아봐달라고 말했어? 당신 일자리 구하는 거 힘들어 보이길래 말이나 해본 거야. 가게가 크니까 일손 하나 더 필요하기도 했고. 이런 문제로 나 동정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 말했을 텐데. 이게 자꾸 하늘 같은 남편 말을 안 듣고 멋대로 설쳐대? 나는 당신 생각해서 얘기 꺼냈던 거야. 당신이 이렇게 싫어하는 줄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얘기도 안 꺼낼게. 나는 말이지 내가 알아서 직장 구하겠다고 했으면은 알아서 직장 구할 거야. 네가 이렇게 참견 안 해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왜 자꾸 사람이 말을 한번 할 때 못 알아먹고 짜증나게 만들지? 여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빠한테 말했던 거 다 취소할 테니까 화 풀어라, 응? 앞으로 이런 문제 또 발생하면 내가 그때 너 가만 안 둔다고 경고했지. 미안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콧대만 높던 남편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직장이라곤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던 남편이었지만
결혼한 지 1년이 다 지나도록 무직 백수 신세로만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있는 모습에 점점 인내심의 한계를 맞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반대한 결혼을 고집부려서 했기 때문에 친정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얘기할 수도 없었는데요. 태호 씨는 직장도 안 다니고 있으면서 뭐 그렇게 자존심이 셋이다니? 나 같으면 식당 직원이라도 시켜주겠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하겠다. 원래 그 사람이 자존심 빼면 시체인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도 말하고 다녀. 남자답고 또 마초적이고 이런 거 엄청 신경 쓰고 챙기려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가부장 끝판왕이라 이거네. 야,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식당 일하고 돈도 버는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남편이 집안일 하나도 안 한다는 건 좀 심하지 않냐? 너도 한번 말을 해봐. 가사 분담하자고 그게 맞는 거 아니냐고. 애초에 결혼할 때 약속했던 게 집안일은 일체 내가 한다는 조건이었는데 인제 와서 어떻게 말을 해. 야, 그러면은 네 남편이 평생 집안일 안 하고 계속 백수로 지내는데도 너 혼자 집안일 하겠다는 얘기야?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상황이 되면은 뭐라도 말하게 되지 않을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계집애야. 지금 네 남편한테 따져야 할 타이밍이라고. 그래도 지금 공무원 시험 공부 중이고 합격만 하면 나 호강시켜 주겠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래? 야,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공부한 게 벌써 몇 년이냐? 너희 사귄 게 벌써 3년은 넘었으니까 공부한 기간만 해도 얼마냐고. 그동안 농땡이 안 부리고 하루에 2시간씩만 공부했어도 이미 붙었겠네. 남편은 무직 백수에 저 혼자 집안일과 일을 맡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구는 이런 저를 답답해했습니다. 물론 저 또한 남편에게 집안일의 분담 문제를 얘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철저하게 집에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남편이었죠. 일을 하고 고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와서도 밀린 설거지며 청소며 빨래도 해야 하는 생활이 많이 지쳤지만 이런 제 모습을 감사해야 하지 않는 남편과 시어머님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얘, 나 김장할 게 많이 생겨서 그런데 너 와서 내 김장 좀 도와주거라. 태우한테 듣자 하니 휴가라면서. 어차피 집에서 할 것도 없잖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은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집에서 푹 쉬려고 휴가 받았던 건데요. 그래서 내가 배추 30포기 넘게 사놨는데 이 많은 양을 나 혼자 다 처리하란 말이냐? 혼자 하기 좀 힘드시면 그 일이라도 보내서 도와드릴까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하루하루가 바쁜 애를 지금 김치나 담그게 하겠다는 거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몸이 많이 안 좋고 오늘은 힘이 드네요. 다른 날이면 괜찮았을 텐데 오늘은 제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나 때는 말이다. 시어머니가 부르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어떤 시간이라도 달려갔어야 했어. 그런데 너는 지금 거리도 가깝고 시간도 적당할 때 불렀는데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니? 그리고 몸이 아픈 것도 따지고 보면 네가 게을러서 생긴 일 아니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게을러서 병이 생겼다는 말씀인가요? 저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 재료 준비며 일이며 했다가 저녁 늦게 퇴근해서 설거지며 청소도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생색내는 것만 봐도 얼마나 평상시에 게으른지 알겠구나. 너는 그거 꼴랑이라고 아프다, 힘들다 하는데 나는 칼바람 몰아치는 겨울에 손빨래 하던 사람이다. 어머님 세대랑 제 세대는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핑계나 대니까 네가 안 된다는 거다. 평상시에도 우리 아들 얼마나 눈치 줄지 눈에 아주 훤하구나. 애가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집을 따로 장만해 주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그이가 돈 안 벌어온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어서 신혼집 월세, 대출, 생활비 등으로 자금이 아주 빠듯해요. 그이 공부하겠다고 집 따로 장만하는 것도 많이 낭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이 학원 강의 듣는 인근에 독서실도 정기권으로 끊어서 잘만 쓰고 있고요. 것 봐라. 집에서 편하게 있어도 되는데 너 배려해서 밖에 나가주잖니. 그것만 봐도 걔가 얼마나 무던하고 배려심 많은 성격인지 모르겠니? 어찌된 애가 감사할 줄을 몰라?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제가 기본도 못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몹쓸 며느리처럼 느껴만 졌는데요.
헌신해도 비난으로 돌아오니 몸을 떠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생각만 하고 있었던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도 이런 제 생각이 좋다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죠. 그래, 잘 생각했어, 계집애야. 네가 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지고만 사는지, 그동안 얼마나 갑갑했는지 알아? 돈도 네가 다 벌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하면 대체 네 남편은 하는 게 뭐냐고. 이제 나 남편한테 더는 참지만 않고 지낼 거야. 남편 공부야 배려하겠지만 집안일 안 하면 용돈도 안 줄 거고 자기가 어지른 건 자기가 치우게 하려고.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시어머니랑 남편 둘 다 쪼아대니까 나는 내가 잘못하고만 있는 줄 알았어. 만약에 남편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은 해놓았고? 그 문제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닥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아니지, 바보야. 남편이 반박하고 나서는데 괜히 거기서 할 말 생각도 안 해놨다가 기선이라도 제압당하면 어쩌려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최소한 남편이랑 이혼하겠다.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 말이 되지. 내가 봤을 때 그 정도 각오 아니고서는 네 고집불통 남편이랑 시어머니 못 이겨 먹어. 안 그래도 너무 힘든 날마다 떠올리는 단어가 이혼이기는 해. 생각해보면 남편이랑 나 사이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겠다. 할라치면 못할 것도 없지 않나 싶어서. 그럴 각오라면 걱정 없겠다. 남편한테 잘 얘기해보고 집안일 잘 분담하길 바랄게. 아니, 집안일 분담이 아니라 남편한테 아예 확 맡겨버려. 맘 같아서는 그러고 싶기는 한데 남편이 말을 들으려고 할지는 모르겠다. 안 들으면 또 어때? 어차피 너 이혼할 각오도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해버리면 그만이지. 고마워. 네 말 들으니까 많이 위로되고 용기가 난다. 남편이며 시어머니 문제로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친구의 격려를 받은 저는 용기 백배하여 남편에게 집안일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거절한다면 그동안 혼자 가사노동한 것까지를 포함해 위자료에 포함할 각오도 되어 있었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일찍 집에 갔는데 웬걸 남편은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면서 아예 푹 빠져 있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제가 가게 일이며 집안일로 고생하는데 게임이나 하고 있나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헤드셋을 벗기고 컴퓨터를 끈 뒤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야, 너 미쳤어? 내가 잠깐 머리 식히려고 게임을 한 건데 그 사정 들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나는 당신이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지장 생길까봐 입술에 물집 잡힐 때까지 고생하면서도 아쉬운 소리 한 번을 안 했어. 헤드셋 끼고 게임을 하는 포즈가 하루 이틀이 아니던데 나 없을 때 얼마나 신나게 놀아댔을지 감이 오네. 딱 하루만 게임을 한 게 전부라니까. 이게 왜 사람 말을 못 믿고 그래? 저번에 핸드폰 결제 이상한 걸로 몇십만 원 빠져나갔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답이 나오네. 게임 아이템 핸드폰 요금으로 결제해서 그런 거였나 보네.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 부족하다고 징징거리길래 50만 원으로 올려줬더니 게임 아이템까지 사? 당신 진짜 공무원 시험 합격하겠다는 사람 맞아? 아니, 공부하다 보면 머리를 식힐 때도 있어야 할 거 아냐. 사람이 엉덩이 의자에 붙이고 어떻게 24시간 내내 공부만 하겠냐? 안 그래? 나는 그동안 당신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 믿고 헌신했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배신할 줄은 전혀 몰랐네. 앞으로 공부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니까 무조건 집안일 도와. 안 그러면 한 달 용돈도 없을 테니까. 알겠어? 야, 그게 갑자기 무슨 말 같자는 소리야. 내가 집안일을 왜 하는데? 이게 건수 하나 잡았다고 아주 남편을 이겨 먹으려 드네? 그럼 이혼하든가 당신이랑 나랑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낫겠다. 뭐? 이혼?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나 곧 공무원 시험도 합격할 거고 이제 팔자 좀 필 수 있을 텐데. 아니, 어차피 당신 시험 합격도 못할 것 같고 합격해봤자 지금보다 더 자존심만 강해져서 아내 힘들게 하겠지. 그 꼴 보느니 차라리 지금 갈라서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좋을 것 같네.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는 것처럼 헌신해봤자 비난만 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서 더는 같이 못 살겠어. 여보.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보자. 내가 그럼 집안일이라도 하면 화 풀리는 거야? 아니, 난 이미 결혼 생활 끝내기로 마음먹었다니까? 다 끝난 마당에 붙잡지 말고 진즉에 잘하지 그랬어? 여보,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일단 화 좀 풀고 진정부터 하자. 응? 남편의 말에도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던 저는 친정에 가서 상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는데요. 식당 일을 돕고 마치면 부모님의 집에서 자는 일이 일주일 정도 지나자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여보, 내가 내 방 청소해놨으니까 이것 좀 확인해봐. 당신 말대로 내가 어지른 건 내가 다 치워놨어. 센스 없게 내가 치우란 것만 딱 치워놨네? 그리고 창틀 같은 데에는 먼지가 고스란히 보일 것 같은데? 보이는 데만 깨끗하게 치운다고 청소가 아니라고 당신이 말한 적 있지 않았었나? 이만하면 내 나름은 많이 노력했잖아. 100점은 못 되더라도 60점 정도는 되니까 그걸로 만족해주라. 처음인데 과락 면제 점수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이 청소한 것에 수십 배는 되는 청소를 매일 했어. 그것도 심지어 가게 일 마치고 피로에 찌들어 있을 때. 그거 생각하면 당신이 지금 과락이니 뭐니 할 때야? 듣고 보니 그런 거 같기는 하네. 내가 그거 다 깨끗하게 인정할 테니까 이혼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 응? 너도 그냥 홧김에 해본 소리잖아. 그치? 미안한데 나 홧김에 꺼낸 소리 아니거든? 진심으로 말한 거고 내가 정말 화가 나서 그런 거니까 당신은 그냥 받아들이기나 해. 여보, 나 정말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화내지 말고 일단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자. 내 문제의 원인이 당신이랑 어머님인데 어떻게 문제가 원만하게 끝내겠어. 진짜 이럴 거야? 나 진짜 정색하는 꼴을 봐야 정신 차릴래? 백수로 지낸 날이 얼마인데 겨우 자기 방 한 번 치웠다고 의기양양해하는 남편의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더더욱 이혼의 결심이 확고해지고 있었는데 얼마 뒤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너 이거 사. 제정신이니? 공부하는 남편 내조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방 청소를 시켜? 하늘 같은 남편한테 방 청소를 시키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새 또 남편이 일러 바쳤나 보네요. 남자다운 척은 다 하더니 어쩜 이런 문제는 어머님께 꼭 알리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착해서 네가 간신히 목숨 건사한 줄을 알아라. 지금이 조선시대였으면 너 곤장 맞고 주리까지 트일 일이다. 공부한다는 핑계로 놀고 먹으면서 게임이나 하다가 저한테 걸린 이야기는 안 했나 보네요. 돈도 없는 게 놀고 먹으면서 마누라 등쳐먹었으면 조선시대라도 제가 아니라 남편이 줄이 틀리지 않을까요? 너 유서 깊은 우리 진가 집안을 뭐로 보고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냐. 정말 집안 어른들 다 불러서 혼쭐을 내줘야 정신 차리겠니? 몰라, 이 미친 아줌마야. 뭐? 미친 아줌마? 이게 진짜 미쳐서. 지금 당장 내 앞으로 튀어와서 무릎 꿇어. 안 그러면 양가 집안한테 다 알려서 너 혼쭐을 내줄 테니까. 내가 가긴 왜 가? 미친 아줌마야. 댁이 오든가. 이게 보자 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기어오르네. 그러니까 어른 대접해줄 때 좋게 말을 하지 그랬어. 헌신하고 고생해봤자 알아주지도 않고 미친년이라고 욕하는 시모. 나도 싫어. 깔끔하게 이혼하면 될 일인데 뭔 집안 어른을 부르니 많이 난리질이야? 너 정말로 후회하지 않겠니?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공무원 되기라도 하면 넌 그때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몇 년 넘도록 공무원 공부한답시고 게임이나 하는 인간이 잘도 그러겠네. 댁이랑 댁 아들 용돈으로 들어간 돈만 모았어도 집 한 채는 샀어. 댁이야말로 다달이 나한테 받던 용돈이며 부모님이 식당에서 한 요리며 반찬이며 못 얻어먹을 텐데 괜찮아? 손익 계산을 해보면 누가 더 손해인지 답이 안 나오나 봐? 좋아.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난 너 같은 거 빌어도 다시는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을 거다. 후회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앞으로는 남처럼 살자꾸나. 나중에 매달리지나 마. 그래도 안 받아줄 거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한테 매달릴 일은 없을 거다. 앞으로 사람 운명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기나 하거라. 시어머니에게 통쾌하게 할 말 다 뱉어버린 저는 일사천리로 이혼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당장에는 화가 난 시어머니도 있고 본인도 기분이 상해서인지 이혼 도장을 시원하게 찍고 위자료도 내놓던 남편.
얼마 지나지 않아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며 재결합을 하자고 요청을 해오고 시어머니 역시도 한 번만 넘어가자는 식으로 매달리고 있는데요. 이혼하고 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헌신을 해왔는지 충분히 알게 됐습니다. 제 빈자리로 인해 괴로워하지만 제가 머리에 총을 맞지 않고서야 그런 인간들에게 되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개월 된 딸 아이를 둔 엄마로 아버지의 식당 일을 돕고 있습니다. 24시간을 운영하는 국밥집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래도 엄마 생각을 하는 건지 잘 보채지도 않고 무던한 편이라 참 다행인데요.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면 문득 인생의 걸림돌이나 다름없던 남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야, 애는 나 혼자만 키우냐? 배 아파서 나왔으면 끝이야? 집에 와서 애 좀 봐야지. 잠만 퍼질러 자냐? 당신은 밤새도록 자잖아. 평소보다 손님 많은 바람에 더 일했고 그래서 많이 피곤했다고 말했잖아. 돈 버느라 피곤한 아내 잠 좀 자겠다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 남편은 백수인데 본인은 돈 버니까 집에서 쉴 자격 있다고 말하는 거구나? 이게 사업 좀 망했다고 진짜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안 해? 당신 그 자격지심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도 지친다. 사업 아이템 구상한다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거 눈치 안 주면 고마운 줄 알아. 난 일하면서 애도 돌보고 충분히 할 거 하고 있으니까 군소리 좀 하지 말라고. 우리 엄마도 희영이 돌보는 것도 다 도와주는데 대체 당신이 뭐가 힘들다고 난리야?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장모님한테 애 돌봐달라는 말도 하지 마. 남자가 애 보는 거랑 여자가 애 보는 게 같냐? 유전적으로 남자는 애 돌보는 거 자체가 힘들다고. 그러면 당신이 일을 하든가. 나는 집에서 애 보고 있을게. 사업 아이템이 그렇게 쫀다고 펑 튀어나오니? 됐다.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너랑 내가 뭔 얘기를 한다고. 그냥 말을 맙시다. 그렇게 사업 잘 아는 사람이 쫄딱 말아먹었고? 그건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그랬던 거야. 에디슨도 수십 수백 번 실패했고 잘 나가는 어디 CEO들도 얼마나 실패했는데 그 사람들 비하면 나는 뭐 실패한 수준도 아니거든. 그러지 말고 여보. 그냥 식당에 같이 돕는 건 어떨까? 아빠가 안 그래도 일손 부족하다고 당신이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 눈치던데. 남자가 가오가 있지. 장인어른한테 어떻게 빚을 져? 그리고 너도 알잖아. 나 그런 일 힘들어서 못하는 거. 지금 벌써 새 사업한다면서 1년 넘게 놀고 있는 건 알고 있지? 대신 희영이 돌보잖아. 왜 자꾸 잔소린데? 나도 애 돌보고 있거든. 하루에 5시간씩도 돌보고 있잖아. 당신 친구 만난다, 사업 조사한다. 이런 거 배려해준 건 기억 못해? 너가 이렇게 맨날 나 쪼아대니까 될 사업도 안 되고 망한 거야. 잔소리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적당히 좀 해라.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결혼 전 남편은 번듯한 사업가로 자신의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요. 딸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악재가 몇 번 겹치는가 싶더니 사업이 기울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가진 차며 집이며 죄다 팔았지만 소용이 없었죠. 저와 남편은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으로 장만해준 집을 월세로 놓고 친정 부모님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애를 돌본다는 핑계로 백수짓을 1년 넘게 해놓고도 뻔뻔한 남편은 제게 정말로 골칫거리였는데요. 그런 남편도 문제였지만 남편에게 매일같이 바람을 불어넣는 시어머니도 큰 문제였죠. 여보, 요즘 일하느라 많이 고생하는 거 보면 내가 마음이 안 좋아. 엄마랑 얘기해보고 나도 나름 많이 반성했어. 지훈이가 아직 철이 많이 없길래 내가 따끔하게 혼냈다. 애 돌보는 거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것도 다 경험이니까 열심히 하라고 얘기도 했고 좋은 말도 자꾸 하면 거슬린다고 하던데 몇 시간 동안 잔소리를 해도 내내 하면서 잘 듣더구나. 네, 어머님. 늘 그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할라 치면 내가 사돈되게 더 감사하지.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있는 게 이렇게 사고를 치나 모르겠다. 사업 말아먹고 한심하게 집에서 있는 꼴을 내가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복장도 터지고. 그이도 요즘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너가 이렇게 든든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니까 내 마음이 참 흐뭇하구나. 자고로 가정이라는 건 남편이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법인데
잘 이해해주는 것 같고. 엄마, 나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 집사람도 나 많이 배려해주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얼마나 나 이뻐하시는데. 그래서 말인데 지훈이 그나마 배운 게 사업이고 저 똑똑한 머리 썩히는 것도 아깝고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더구나. 내 아들 번듯한 사업가로 결혼시킬 때는 사돈댁한테 부끄러운 마음도 없었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되니까 내가 볼 낯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일부러 망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내가 지훈이 사업도 알아보고 새 출발하는데 쓰라고 한 1,000만 원 정도 보태줄까 생각하고 있다. 네 생각은 어떠니?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굳이 또 도와준다고 하시더라고. 지훈 애비 돌아갈 때 유언으로 한 말이 떠오르더구나. 절대 지훈이 남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만들라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그 목소리,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한데 내 아들 내가 방치해서 되겠니? 아유, 어머님.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너도 그럼 이 일에 동의해주는 거니? 지훈이가 집안 기둥되어야 한다는 거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이고? 네. 남편이 힘을 내야 저희 가정이 화목하죠. 그럼 너랑 사돈 양반까지 해서 대출 좀 받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설마 이시애미가 무리한 부탁하는 건 아니지? 네, 어머님. 조금 갑작스러워서 그이랑 따로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다. 사업 아이템이든 운이든 시기를 놓쳐버리면 재벌될 운명인 사람이 거지 되는 것도 순식간이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니? 알죠, 어머님. 내가 대출 1,000만 원이나 내서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그럼 너나 사돈 양반도 인간적으로 1,000만 원씩 해서 총 2,000만 원은 보태야 하는 거 아니니? 사돈 양반 식당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잖니. 사위사랑 좀 한번 제대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아빠한테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라죠. 그이 용돈이며 사람 만난다고 쓰는 돈도 다 아빠한테 받고 있어요. 그래도 얘기나 한번 꺼내보렴. 식당 임대료며 직원들 월급이며 많이 빠듯해서요. 아마 안 된다고 하시겠지만 말씀하시니 한번 얘기는 드려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당신도 대출 받을라 치면 3,000만 원까지도 될 것 같다며? 저번에 전세 알아본다 뭐다 할 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급한 돈은 그렇게 메꾸기로 하자꾸나. 4,000만 원이면 새 사업 시작하기에는 많이 빠듯하긴 하지만 어쩌겠니. 난 일단 4,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으마 그럼. 당신 미쳤어. 이젠 어머님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얘기 꺼낸 건 엄마가 먼저야. 그리고 투자한다고 생각해. 당신도 나 믿으니까 기다려주는 거 아냐? 말은 똑바로 하자. 내가 당신 믿어서 1년 넘게 백수짓 하는 거 기다리는 거야? 당신이 성질내고 울며불며 애원하니까 지켜보는 거잖아. 그게 그거 아닌가 싶다만. 그래서 3,000만 원 못 해주겠다는 거야? 이럼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는데 다시 생각해보지? 당신이나 다시 생각해. 3,000만 원이 어디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만한 돈 대출했다가 또 사업 망하면? 그때는 당신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야, 그럼 내가 걔처럼 국밥집에서 일하면 될 거 아냐? 그러지 말고 번듯한 취직 자리라도 하나 구해봐. 사업 경력도 있겠다. 당신 대학도 잘 나왔겠다. 부족할 거 없잖아. 그래도 내가 CEO였던 사람인데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라고? 나 알던 사람들한테 들키면 내가 얼마나 쪽팔릴지 알고 하는 말이야? 사업 망해서 백수짓 하고 있는 건 안 쪽팔리고? 그건 걱정하지 마. 내 친구들 중에 나 사업 망한 거 아는 애들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다 이미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거든? 이미지 관리할 시간 있으면 우리 희영이 돌보는 일이나 신경 써. 너 말 다 했냐? 이게 좋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엇박을 타네? 어머님도 그래. 아들 사업 망해서 미안하니 뭐니 말하시더니 돈 몇천만 원을 다짜고짜 내놓으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야, 너 지금 엄마 욕까지 하는 거야? 나 지금 진짜 빡치는데 선 넘지는 말자. 지금도 나 충분히 힘들거든? 겁주고 싶은가 본데 선 넘으면 어떻게 할 건지 참 궁금하네. 희영이 육아는 이제 네가 맡어. 나는 절대 신경 안 쓸 거고 새 사업 시작에만 몰두할 거니까. 뭔 소리야? 왜 육아 얘기가 여기서 나와? 희영이 돌보느라 스트레스 받다 보면 떠오른 아이디어도 다 날아갈 판이야. 육아며 집안일이며 사소한 일에 자꾸 시간을 쓰다 보니까 사업가 포스도 날아가잖아. 적어도 6개월은 내가 뭘 하건 앞으로 신경 꺼. 다짜고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라고.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난 분명히 경고했어. 설마 자기 딸인데
으름장만 놓고 정말 그러진 않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육아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 가지 않아 달라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모두 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심한 사람이었거든요. 당신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엄마 장염으로 병원 실려가서 희영이 돌봐줄 사람 이제 없는데도 이럴 거야? 사나이가 원래 한다면 끝까지 해야지. 6개월이라고 나는 시간을 내걸었고 앞으로는 내가 뭘 하건 회방 놓지 마. 그래, 그럼 당신 6개월 동안 육아 신경 안 쓰게 해줄게. 대신 정한 기간 딱 지나고 나면 말한 대로 식당에 개같이 해야 한다? 아님 취직하든가.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마. 난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야. 약속한 거 한 입으로 두 말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어차피 남편이라는 사람은 설득해서 통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차라리 원 없이 그 잘난 사업 시작해봐라. 지켜보는 마음으로 저는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니 매일이 지옥 같았지만 시간이라는 게 참 빨리도 흐르더군요. 6개월 뒤 약속한 기한이 다가왔음에도 남편은 뭐 하나 이뤄둔 게 없었습니다. 길게 말 안 할게. 6개월, 아니 딱 1년만 더 기다려줘. 한 입으로 두 말 안 한다며? 당신이 약속 기간 얼마 남았는지 자꾸 눈으로 눈치 주고 그래서 압박감 받았잖아. 그건 내가 변수로 계산을 못했어서 그래. 노느라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 당신이 뭐하고 돌아다녔는지 말해볼까? 뭔 소리야? 너 혹시 내 뒤라도 캤냐? 당신 신용카드 내역 보니까 아주 잘 놀러 다니셨더만? 스크린 골프장에 당구장에 무슨 사업을 준비하길래 놀러만 다녀? 영화 안 보지? 골프장에서 사람들 사업 얘기하는 거 몰라? 골프 칠까 하다가 내 나름대로 절감해줬더니 고마운 줄을 모르고. 약속이나 지키라고. 당장 내일부터 아빠 식당에 출근해. 야, 내가 진짜 1년만 기다려달라고 하잖아. 지금 거의 다 구상이 끝났고 이제 투자처만 알아보면 되는 단계야. 삽질 빡세게 해서 이제 몇 산만 더 뜨면 보물상자 나올 거라고. 근데 지금 이거 접으면 보물상자 아까워서 어떡해? 이때까지 쭉 삽질한 건 인정하나 보네? 보물상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그만하라고. 이제 제발 좀. 그럼 희영이 내가 하루에 1시간씩 돌봐줄게. 여기서 더 하면 나도 타협 안 된다? 나가.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참나. 말로 잘 조율하면 될 일을 항상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알았으니까 진정 좀 해. 약속과 달리 새로 또 1년을 기약하려는 남편에게 더 실망할 거리도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이 와중에 시어머니는 또 제 속을 긁어놓았죠. 지훈이 얘기 다 들었다. 약속 어겼다고 많이 실망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둘 다 똑같이 잘못한 거야. 어머님, 약속 어긴 건 그이인데 왜 저까지 잘못인지 모르겠네요. 원래 싸움이라는 게 한쪽이 참으면 일어나지 않는 법이야. 그리고 너랑 사돈댁이 진즉에 대출해줬으면 이럴 일도 없었잖니. 옆에서 쌍수를 들고 회방을 하는데 얘 일이 그럼 잘 풀리겠어? 저요. 피곤해서 잠 제대로 못 자고 입술 터져가면서 일이며 육아며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지훈 씨 감싼다고 오히려 저 비난하시는 건 정말 참기 힘드네요. 참기 힘들어? 이제 네가 시애미도 잡아먹으려 드는구나.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힘들어서 그렇죠. 그 못된 입으로 우리 지훈이를 얼마나 들들 볶았을지 훤하다. 이 못돼 처먹은 년. 다 맘에 안 드는 모양인데 당장이라도 이혼해라. 나도 너같이 막말하고 대드는 년 필요 없다. 네, 어머님. 지금 격해지셨는데 조금 진정하시고요. 저도 말씀하신 내용 혼자서 잘 생각해보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먼저 연락을 끊겠다만다야. 이 버르장 머리 없는 년이. 욕을 해대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받아칠 말들이야 수두룩했죠. 하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화가 나면 막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에 참았죠. 대신 막 나가는 남편과 시어머니 중 시어머니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남편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빠에게 말을 해서 식당 일을 며칠 쉬겠다고 하고 전 몰래 남편의 뒤를 밟았는데요. 이미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밑바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여자의 옆구리를 껴안고 모텔로 들어가는 광경이었는데요. 사진을 찍은 뒤 미친놈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다급히 도망을 치더군요. 여보,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오해야.
뭐하는 년이야? 절대 바람핀 건 아니고 그냥 2차까지 뛰는 술집 여자야. 사업 아이템 구상에 필요해서 한번 체험해보려고 했던 거지 딴 생각은 절대 없었어. 그놈의 사업 핑계는 이제 지겹다 지겨워. 당장 이혼 소송 들어갈 거고 이제까지 당신이 나 힘들게 한 만큼 다 토해낼 각오해. 아니, 내가 설명을 하면 좀 들어라. 정말 바람핀 거 아니라니까? 방아쇠에 손 걸었다고 총 쏜 건 아니잖아? 이런 인간을 믿고 살았던 내가 다 한심하네. 희영이는 내가 돌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외엔 당신이랑 더 할 말 없어.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걸 네 멋대로 결정하면 안 되지. 나다 시엠이. 내가 아까 모진 말을 좀 하긴 했는데 본심이 아닌 건 알지? 무슨 일이신데요? 설마 남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라면 저는 더 할 말 없어요. 당연히 우리 지훈이 얘기지 뭐겠니. 생각을 좀 해봐라. 네 남편 혼자 이렇게 집안 일으켜보려고 애쓰는 게 불쌍하지도 않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빠 유언 매일 새기면서 피눈물을 삼키는 애다. 피눈물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사업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 애가 기도 못 펴고 얼마나 힘이 들까. 그걸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다 미어진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 남편 어디 가서 기 죽지 않게 차부터 하나 장만하는 거 어떨까? 차요? 그걸로 그이가 만족할까요? 정 못하면 너 사돈댁한테 받은 차 있잖니. 그거 걔 명의로 좀 바꿔주든지 하고. 기왕 하는 거 신혼집도 지훈이 명의로 바꿔주고. 진짜 신박하게 미치셨네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나 네 시엠이다.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니? 당신한테 말한 거 맞아. 이 미친 아줌마야. 이게 미쳐가지고 시엠이한테 미친 아줌마? 야 이년아, 너 내 아들 지훈이랑 이혼하고 싶어? 응. 네 아들 데리고 내 인생에서 제발 꺼져주라. 사업한답시고 바람이나 피고 다니는 쓰레기 같은 놈 제발 좀 치워줘. 지금 너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구고? 사업자 만난 사람 아닌 건 딱 알겠으니까 난 이혼할 거거든. 잘나신 아들한테 설명 열심히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우리 지훈이가 바람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니? 그랬다면 내가 미안하니 잠깐 기다려보렴. 응? 들을 말 없다고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빌 테니까 우리 지훈이 버리면 안 된다. 사업 망한 우리 아들 이혼까지 당하면 남 손가락질 어떻게 감당하니? 귀한 우리 아들 죽기라도 하면 내가 돌아간 지훈 애비 볼낯이 없어. 우리 아들이 못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번 실수한 거잖니? 댁 아들만 아니라 댁도 충분히 문제거든요. 더 할 얘기 없고요. 인생 열심히 살아보시든가 말든가. 수고하세요. 애미야. 저는 그간 시어머니에게 꾹꾹 눌러왔던 분노를 단번에 다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얘기할 때면 고구마를 몇 개나 먹은 것처럼 늘 속이 갑갑했었는데 속 시원하게 할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결국 그 뒤로 전 남편은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겠는지 공장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희영이에게 꼬박꼬박 양육비를 잘 지급하고 있지만 재결합이니 뭐니 헛소리를 자꾸 하고 있네요. 머리에 총을 맞지 않은 이상은 절대 재결합은 없을 거라 못을 박아두니 더 얘기를 꺼내지 않고는 있는데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니 식당 일이 고된 것이야 여전하지만 마음만은 아주 평안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뻔뻔한 남자와 못된 시어머니로 고생을 했던 시절이다 싶은데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저처럼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좋은 인연을 잘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